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무튼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는 곳이 충청도에 있는 어느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교생도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끼리도 서로 잘 알고 그냥 거의 부족 사회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무당인 애가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걔랑은 사이좋게 지내되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하고 물어보면 걔네 엄마가 귀신 일을 한다고 친해져봐야 좋을 게 없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워낙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걔랑 말도 잘 안 하던 사이였는데 오히려 그 얘기 듣고 관심이 가서 먼저 말도 걸고 지내다 보니까 나름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친해져 보니까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애더라고요. 웃음도 많고 어두운 구석 이런 것도 없고 유희왕 카드 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걔가 오늘 자기 아버지 제사라고 저녁에 자기 집에 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네 아버지 제사인데 내가 왜 가냐? 이러니까 자기네 집은 아버지 제사를 좀 잔치 여는 것처럼 사람들도 막 많이 불러놓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렸던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잔치라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한테는 다른 친구네 가서 숙제하고 올게 이렇게 거짓말치고 걔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보다 음식 가지수도 한 2~3배는 많아 보였고 아는 얼굴인 마을 아주머니도 몇몇 계셨고요. 걔네 친척인지 뭔지 모르는 얼굴도 몇몇 있었습니다. 대충 한 30명 가까이는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원래 제사 지낼 때 영정사진 같은 거 안 올리지 않나요? 근데 걔네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상 위에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와중에 그 아버지 사진이 걔랑 너무나도 닮아가지고 아, 얘 원래 아빠가 있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걔네 엄마가 이제 무당 복장을 입고 오더니 어떤 사람이 치는 북소리에 맞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알 뒤집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무당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진짜 잔치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모르고 보면 그냥 춤추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헛소리하고 눈알 뒤집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보다가 갑자기 걔네 엄마가 딱 멈추더니 친구하고 친구 누나를 딱 불러내더니 이제 아빠 만나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빠를 만난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어리버리 구경하고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거기 구경하고 있던 마을 아지매 한 분을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지매가 팍 하고 휘청거리더니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그 아지매가 우리 집이랑 잘 알던 아지매여서 제가 그 아지매 목소리 정확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처음 듣는 목소리로 고비야 잘 지냈어? 이러시는 겁니다. 기이하기 짝이 없는데 친구는 그게 자주 겪었던 일인 건지 뭔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랑 걔네 누나랑 그 아지매랑 셋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래서 엄마가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아지매가 엄마 말 잘 듣고 잘 지내. 그리고 내년에 아빠랑 또 만나자. 이러더니 그 아줌마가 풀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금 제가 알던 그 아지매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섭고 기이해서 친구한테 집 간단 말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 뛰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걔가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걸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린 마음에 이거 만약에 제가 소문내면 걔네 엄마가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귀신 불러가지고 날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집은 대전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소식이 전혀 닿을 길이 없어서 어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크고 나니까 그 친구의 소식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작년 이맘때일 겁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으니까요. 제가 파주에 있는 큰 집에 갔다가 듣게 된 얘긴데요. 동네 아저씨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제 사촌오빠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거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여름휴가를 갔다가 그 아저씨의 군대 동기를 만났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분이 무척 건강했었는데 휴가 때 만난 그 동기분께서는 되게 많이 야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용하다는 병원에 막 찾아가고 했는데도 그냥 돌아가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오빠 친구 아버지는 3일장까지 치르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르고 온 다음부터였죠. 아주 키가 크고 못생기고 주걱턱인 어떤 여자가 빈정대듯이 아저씨를 쳐다보고 막 웃는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눈이 나쁜 사람은 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멀리서 하얀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다들 야, 꿈꾼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지셨나봐요. 그 하얗던 옷들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고 하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식구들은 만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밥 잘 먹고 왜 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한밤중에 자다 말고 아저씨가 밤에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아저씨가 보일러실에서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게 된 식구들이 아저씨를 정신병원에 보냈고 그렇게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그 여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으로 모셔왔는데 그 모셔왔던 그날 저녁부터 또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2년 전 병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이번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와 있고 이제는 너무나 새까만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터가 안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여러 번 이사도 갔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는 아저씨를 다시 병원에 보내야 되나? 이렇게 의논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구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슬한 그날 저녁에 아저씨는 그게 이젠 바로 옆에 서 있다면서 아이들처럼 막 엉엉 우시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저씨 옆에 서 있다고 한 바로 그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번엔 아저씨가 이 여자가 엎혀 있다고 벌벌벌 떨면서 나 무섭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애처럼. 그래서 식구들은 안 되겠다고 내일 다시 한번 모시고 가자 병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내일 아침까지만 하루만 견디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은 보일러실 문 앞에서
차갑게 식은 그 아저씨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에 3일장을 다녀온 사촌 오빠에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아저씨의 동기분도 아마 요 아저씨랑 똑같은 귀신이 붙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